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평생식품영양학을 연구해온 김정옥 교수입니다. 오늘도 아침밥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 혹은 아침은 거르게 해도 괜찮다 의견이 분분하지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어떤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한 끼 굶어도 몸이 버텨주지만 노년기에는 아침 한 끼가 하루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옛말처럼 아침을 왕처럼 먹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요즘 의학자들이 말하듯 가볍게 먹는 게 옳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67세 박영자 여사님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늘 아침을 거르셨습니다. 40년간 교직에 계실 때도 아침밥보다는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게 습관이었지요. 퇴직 후에도 달라지지 않아 오전마다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을 겪곤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공복혈당은 정상이었지만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는 초기 당뇨 전 단계였던 겁니다. 결국 의사 권고로 아침을 간단히라도 챙기기 시작하셨는데 놀랍게도 2달 만에 어지럼증이 줄고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반대로 72세 장모 어르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분은 아침을 진수성찬처럼 챙겨 드셨습니다. 밥에 국에 고기 반찬까지 드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활동량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금세 떨어지면서 오후마다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아침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면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아침을 챙겨 먹는다고 해도 왕처럼 먹느냐 거지처럼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냐? 사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나이, 체질, 활동량, 질병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아침 식사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둘째,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하며 셋째, 실제로 어떤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왕처럼 먹어야 하는 분과 거지처럼 먹어야 하는 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분명히 짚어드릴 겁니다. 먼저 의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5만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들은 아침을 거른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아침을 거른 노인이 치매 발병 위험이 1.8배 높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뇌는 아침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하루 종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침을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을 과식한 노년층에서 오히려 비만율과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지요. 제가 실제로 지도한 69세 최 선생님은 아침에 흰쌀밥과 소고기국을 즐겨 드셨습니다. 단백질은 좋지만 흰쌀밥이 문제였죠. 혈당 지수가 높아 아침부터 혈당이 급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기에 3개월 만에 공복혈당이 130을 넘었습니다. 이분께는 아침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구이를 더하도록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달 만에 혈당이 정상화되고 체중도 2kg 줄었습니다. 반대로 66세 윤 여사님은 아침을 늘 죽처럼 간단히 드셨습니다. 남편 건강 챙기느라 본인은 과일 몇 조각, 시리얼 한 숟가락으로 끝내는 게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빈혈과 근육량 부족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결국 아침을 가볍게 먹되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유, 삶은 달걀, 잣죽 등을 권했고 한 달 만에 피곤함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같은 60대라도 어떤 분에게는 왕처럼이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거지처럼이 맞습니다. 서양 속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체질과 생활 패턴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나는 아침을 왕처럼 먹어야 하는 사람인가, 거지처럼 먹어야 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아침을 꼭 챙겨야 한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60대 이상이라고 해도 고혈압이 있는 분과 당뇨가 있는 분, 위장이 약한 분과 간 건강이 나쁜 분은 각각 아침을 먹는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환자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70세 김모 어르신은 아침마다 국물 위주의 음식을 드셨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간장에 절인 반찬을 곁들이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 섭취가 과도해져서 아침을 먹고 난 직후 혈압이 160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아침을 거르는 게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셨지만 해결책은 아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식단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국물 대신 채소를 데쳐서 간을 최소화하고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로 바꾸자 아침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었던 겁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의 경우입니다. 68세 이 여사님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말만 믿고 흰쌀밥에 떡국을 자주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였지만 탄수화물이 과다해 혈당이 250 이상 치솟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점심 전까지 심한 졸음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밥 양을 줄이고 대신 현미밥 반 공기에 두부조림과 오이무침, 삶은 달걀을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바꾼 지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10으로 안정되었고 오후 피로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아침을 왕처럼 먹으라는 말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도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박 선생님은 아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까지 잦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 결과는 체중 감소와 근육 소실이었습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으로 병원에 오셨지요. 저는 이분께 흰죽이나 단호박죽에 두유를 곁들이고 소량의 달걀찜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반찬은 피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향이었습니다. 3달 후에는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근육량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아침을 거지처럼 먹는 게 아니라 본인 위장에 맞게 조절하는 게 답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흔히 믿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 점심을 적게 먹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는 아침을 과식한 노년층이 점심까지 또 과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만감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빵이나 흰쌀밥 위주의 아침은 금방 혈당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많은 간식을 찾게 만듭니다. 즉 아침을 왕처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침에 고등어 구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함께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반 공기 정도로 제한하고 국물은 싱겁게 끓인 미소된장국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바나나 같은 단순 당분이 많은 과일보다는 사과 반 개나 토마토 2개 같은 저당지수 과일을 곁들이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에 달걀 흰자 2개나 삶은 달걀 1개를 추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세 번째로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은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권합니다. 두유, 요거트, 연두부, 계란찜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지요. 여기에 잘게 썬 채소를 곁들인 죽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을 왕처럼 먹어야 할 사람은 활동량이 많고 혈당 관리가 잘 되는 분입니다. 농사일을 하거나 아침부터 몸을 쓰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적고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분들은 왕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소식 위주가 적절합니다. 결국 똑같이 60대 이상이라도 생활 방식에 따라 아침 밥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침을 왕처럼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지처럼 먹어야 할까요?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에 아침을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하고 활동하는데 힘이 난다면 왕처럼 먹어도 무방합니다. 특히 아침부터 몸을 많이 쓰는 분들이나 농사일을 하거나 운동을 아침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반대로 아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졸음이 쏟아지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간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은 거지처럼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왕처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체중이 지나치게 줄거나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은 오히려 아침을 조금 더 든든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아침을 걸으면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거나 두통이 생기는 분들은 반드시 간단히라도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복잡하게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두유 한 컵과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방울토마토 몇 개만으로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바쁘지 않은 날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나물 반찬 두세 가지 그리고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과일을 곁들일 때는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보다는 사과배, 키위처럼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권합니다. 빵을 먹을 때는 흰식빵 대신 통밀빵에 달걀이나 치즈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을 거지처럼 먹든 왕처럼 먹든 균형과 적정량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65세 홍 여사님은 늘 아침을 생략하셨는데 그 이유가 살이 찔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고 체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을 두유와 삶은 달걀 그리고 야채 샐러드로 바꿨더니 하루 섭취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체중이 3개월 만에 4kg 빠졌습니다. 이처럼 아침을 소식으로 챙기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0세 최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수 고등어를 구워 드시고 현미밥을 챙기셨습니다. 처음에는 과하다 싶었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에 2시간씩 텃밭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돼서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았고 근육량도 또래보다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아침 식사라도 생활 방식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아침을 왕처럼 먹을지 거지처럼 먹을지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이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관찰하고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를 살리고 나아가 노년의 건강한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